2055년 국민연금 기금 잔액 0원. 지금 30대인 당신이 60대가 되는 해입니다. 한 달에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는데 통장에 찍히는 연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적다면, 아니, 애초에 약속했던 금액의 절반도 못 받는다면 그래도 계속 내시겠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문제는 그때가 되면 이미 돌이킬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에 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90년대생의 노후를 통째로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한 문제와 연결돼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결과를 보겠습니다. 현재 제도 그대로라면 기금은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 완전히 고갈될 걸로 나옵니다. 한때 1,700조 원을 넘는 거대 기금이 불과 10여 년 만에 바닥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금이 언젠가 줄어든다는 당연한 사실이 아닙니다. 누가 내고 누가 받느냐의 싸움입니다. 당신이 어느 편에 서게 될지가 진짜 문제입니다. 지금 60대 이상 베이비붐 세대는 상대적으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를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 90년대생은 다릅니다.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고 실질 수령액은 줄어든 채로 마지막 남은 불을 끄는 세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애를 거의 낳지 않았고 노인은 급격히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구 구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명대 수준, 세계 최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은 80세를 훌쩍 넘었습니다.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크게 늘어나는 구조. 이 정도면 연금이 버티면 그게 더 이상하죠. 그래서 지금 정치권은 보험료율 인상을 놓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정직하게 올리자니 표가 무섭고 그냥 두자니 미래 세대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재정적으로 건전한 수준의 보험료율은 대략 20% 안팎입니다. 지금의 2배 이상입니다. 월급 300만 원 받으면 60만 원 이상을 국민연금에 넣어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 세금, 각종 공제까지 더하면 실수령액은 처참해질 겁니다. 이걸 30년, 40년 내라? 그래서 요즘 2000 세대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차라리 내가 직접 투자하겠다. 과연 그게 답일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노후 자금이 아닙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망입니다. 이 안전망이 약해지면 스스로 방공호를 만들 여력이 없는 사람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90년대생 중에서도 PF 대출 부실에 휘말린 건설업, 자영업, 플랫폼 노동자처럼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들이 특히 위험합니다. 연금은 줄어드는데 노후 이전에 버틸 현금 흐름조차 불안한 구조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중엔 어떻게든 해주겠지. 정말 그럴까요?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깡통 전세, 영끌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국가는 끝까지 개인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보증제도는 허점투성이었고 손해는 결국 개인 몫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이라고 다를까요? 기금이 줄어들면 정치는 가장 만만한 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 만만한 쪽이 누구냐? 바로 목소리가 약한 미래 세대입니다. 아직 투표율이 낮고 조직도 없고 여론전을 벌일 시간도 없는 세대. 90년대생, 경력연대생입니다. 그래서 개혁안이 나올 때마다 기존 수급자 혜택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려 합니다. 대신 보험료 인상, 수급 연령 상향, 지급액 조정을 아직 젊은 세대에게 떠넘기려는 유혹이 커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여기에 경제 환경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고 있죠. 성장은 둔화되는데 물가는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데 보험료와 세금 부담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취업 불안, 고금리, 높은 전월세. 이미 생활 자체가 버거운데 여기에 연금 더 내라는 청구서가 얹히는 그림입니다.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택지는 뭘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험료를 지금부터 확 올려서 기금을 최대한 오래 버티게 만드는 방식, 혹은 올릴 걸 최소화하는 대신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줄이거나 수급 시기를 뒤로 미루는 방식. 어느 쪽이든 누군가는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높은 확률로 90년대생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불편한 진실이 등장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국내 금융시장 전체와도 연결돼 있습니다. 기금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하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집니다. PF 대출 구조가 이미 흔들리는 와중에 연금까지 방어적인 포지션으로 돌아선다면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는 더 빠르게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노후를 믿고 들어간 상품들이 의도치 않게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국민연금 못 믿겠는데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할까? 문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투자 경험이 있고 정보 접근성이 좋은 소수라는 겁니다. 대다수는 아닙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국민연금의 불평등이 또 한 번 심화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약해질수록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고갈되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오늘, 내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이 구조적인 불균형이 조용히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부동산 버블이 그랬듯이 PF 대출이 그랬듯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다가 한순간에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다면 90년대생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 노후를 얼마나 국민연금에 의존할 것인가? 당연히 내야 하는 사회보험이라면 최소한 그 위험 구조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부터 기금이 줄어드는지, 어떤 개혁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는지, 각 시나리오에서 내 세대가 지게 될 부담은 얼마인지, 이걸 모른 채로 그냥 자동이체만 돌려놓고 산다면 그 대가는 나중에 통장 잔고로 돌아올 겁니다. 이제 2026년을 기준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째, 최선의 경우입니다. 정치권이 비임기 개혁을 감수합니다.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대 간 부담을 최대한 공정하게 나누려 합니다. 이 경우 90년대생은 손해를 보긴 하지만 최소한 깡통연금은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최악의 경우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개혁은 계속 미뤄집니다. 당장은 괜찮다는 메시지만 반복됩니다. 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한으로 막고 기존 수급자 혜택은 최대한 건드립니다. 기금은 계획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2040년대 이후 당신이 은퇴할 즈음 갑작스러운 급여 축소, 수급 연령 대폭 상향 같은 충격요법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왜 미리 말 안 해줬냐고 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어느 쪽 시나리오로 가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90년대생의 노후 전략에서 국민연금 하나만 바라보는 시대는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최소한의 안전망으로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고령화, 저성장.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 경제를 지배할 단어들입니다. 연금 전략도 이 세 단어를 기준으로 다시 짜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30대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첫째, 제도 변화를 끝까지 지켜보는 겁니다. 개혁안이 나올 때마다 내 세대가 감당해야 할 비용을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소득 구조를 다변화하는 겁니다. PF 대출, 깡통 전세, 영끌처럼 한 방향에 모든 걸 거는 전략은 이미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했습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제도에 인생 전체를 걸지 마십시오. 불편한 얘기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이미 공개된 숫자와 바뀌지 않는 인구 구조가 말해주는 차가운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일찍 직시한 사람만이 노후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60대가 됐을 때 그래도 준비해 두길 잘했다라고 말할지, 그때 왜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냐고 분노할지,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국민연금을 믿고 싶습니까? 점검하고 싶습니까? 기대와 분노, 체념과 불신이 뒤섞인 이 제도 속에서 90년대생인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그 선택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숫자와 전략은 가지고 있습니까? 댓글로 당신이 생각하는 국민연금 이후의 노후 전략을 들려주십시오.